어머니의 하루는 1955년에 멈춰 있습니다. 그 시절 아직 교복 한 번 입지 못한 15살 소녀의 마음으로요.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시간을 잃는 병입니다. 치매 디멘시어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뇌의 세포들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오래돼서 프로그램이 천천히 작동하는 것처럼 뇌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치매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치매 증상의 45%는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해요. 희망적인 소식이죠? 박철애, 올해 78살. 경기도의 작은 집에서 큰딸 희수와 함께 살고 계세요. 희수는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종수는 서울에서 아내 진영과 함께 살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박철의 어르신은 평생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아니, 한 가지 한이 있었어요. 바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 1955년 철에는 15살이었어요. 아버지가 겨울 내내 품팔이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하얀 카라가 달린 교복을 사주셨죠. 철에는 그 교복을 방 한구석에 소중히 걸어두고 매일 밤 만져보곤 했어요. 철애야, 봄에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딸이 글 읽는 사람 되는 게 아빠 소원이다. 동네 친구 순자 영희와 함께 학교에 가기로 약속도 했어요. 셋이서 손잡고 학교에 가서 같은 반에 앉고 점심도 같이 먹기로요. 그런데 입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농사일을 하다가 지게에 깔려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에 빚만 남았어요. 입학식 날 아침 철에는 교복을 꺼내 입어보았어요. 딱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학생 같았죠. 엄마, 나 학교.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철애야, 미안하다. 엄마 혼자는 밭일을 못해. 학교는 나중에 보내줄게. 그날 순자와 영희는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갔어요. 철에는 호미 들고 밭으로 갔습니다. 밭길을 걸으며 뒤돌아보니 멀리서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카라가 햇빛에 반짝였죠. 그때의 그 모습이, 그때의 그 하얀 카라가 78살 된 지금까지도 철애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2년 전 우리 어머니 박철애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방금 먹은 밥을 잊어버리시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시는 정도였어요. 가족들은 노인 돌봄에 대해 공부하며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희수가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오늘 나 학교 가야 해. 늦겠다. 희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는데 희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60년 전부터 간직하셨던 교복을 입고 계셨어요. 하얀 블라우스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검은 치마는 어머니의 주름진 몸에 맞지 않아 어색하게 매달려 있었죠. 치마가 너무 커서 허리 부분을 안전핀으로 급하게 고정하신 흔적이 보였고 그 아래로는 회색 몸빼 바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치마를 혼자서는 도저히 입을 수 없어서 평소 입으시던 몸빼를 안에 겹쳐 입으신 거였죠. 15살 소녀의 교복과 78살 할머니의 몸빼 바지. 그 부조화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어머니의 머리였어요. 하얀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으셨는데 길이가 짧아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귀 옆에서 이상한 각도로 서 있었어요.
묶은 고무줄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게 빠져나와 있었죠. 어머니는 78살의 주름진 얼굴에 15살 소녀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 종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종수도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어머니는 낡은 가죽 가방까지 어깨에 메고 계셨어요. 가방 끈은 오래돼서 금이 가 있었고 여기저기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어머니는 그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총총히 걸어가셨어요. 학교 늦으면 큰일 나. 빨리빨리. 어머니의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낮고 느린 목소리가 아니라 어린 소녀처럼 가늘고 빠른 목소리였어요. 희수는 얼떨결에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그게 비켜. 늦는단 말이야. 어머니가 희수를 밀치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희수는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학교 가는 게 신나는 소녀의 눈빛이었어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학교는 옛날에 다니셨잖아요. 어머니가 종수를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짜증을 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수학 시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계속 학교에 가야 한다고 우기셨어요. 치매 증상 중 하나인 시간 착각이 온 거였죠. 어머니의 기억 속에선 지금이 1955년이고 자신은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하는 소녀였던 거예요. 남매는 급히 다니던 병원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억지로 현실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님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어머님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안전하게 맞춰주세요. 그게 치매 환자 돌보기의 기본입니다. 남매는 오랜 시간 여러저러 이야기 끝에 결정했습니다. 엄마 학교 보내드리자. 다음 날부터 희수가 매일 아침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동생 종순애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주말에나 한 번씩 내려올 수 있었어요. 결국 희수가 혼자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희수는 자주 어머니 교복을 다려드렸어요. 낡고 색이 바랜 교복이었지만 다리미질을 하니 제법 반듯해졌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양갈래 머리로 묶어드리고 간단한 도시락도 싸드렸어요. 엄마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교복을 입으시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경로당으로 등교하셨죠. 경로당 어르신들도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아고 철에 짝지 왔는교. 어서 오시소. 저녁이면 희수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어머니는 학교 일기를 쓰셨는데 희수가 그걸 빨간 펜으로 맞춤법을 고쳐드리고 칭찬 스티커를 붙여드렸죠. 처음 2주는 평화로웠어요. 오늘 산수 시간에 구구단을 외웠다.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어머니는 칭찬 스티커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종수가 아내 진영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한 달 만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종수가 밝게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종수를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수줍게 웃으시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셨죠. 어머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15살 소녀처럼 가늘고 수줍었어요. 엄마 저예요. 아들 종수. 종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그 오빠구나. 오늘도 오셨네요. 종수와 희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희수가 어머니 일기를 펼쳤는데 숨이 멈췄습니다. 오늘 그 남자가 또 왔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다.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희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종수 얘기라고? 다음 주 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꿈을 꿨다.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 멋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희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동생을 남자로 보고 계신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말이었어요. 종수 부부가 다시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머니는 종수를 보자마자 수줍게 웃으시며 교복 치마를 쓸어내리셨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처럼. 뭐 오셨어요, 오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수가 어머니 손을 잡으려 하자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시며 손을 획 빼셨어요. 어머,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그러시더니 킥킥 웃으셨어요. 소녀처럼. 진영이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며느리 진영이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혹시 그 사람 여자친구예요? 어머니가 희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질투가 가득한 눈빛으로. 희수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는 더 심각했어요. 오늘 그 남자가 여자랑 같이 왔다. 질투가 났다. 나를 선택해주면 좋겠다.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다음에 오면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 머리도 더 예쁘게 묶고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 희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지? 다음 주말 종수가 혼자 왔어요. 와이프는 몸이 안 좋다며 오지 않았죠. 희수는 알았어요. 동생 와이프가 뭔가 눈치챈 거라는 걸. 종수가 어머니 옆에 앉자 어머니는 또 얼굴을 붉히시며 종수 팔을 슬쩍 건드리셨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어머니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종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희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종수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종수야, 할 말이 있어.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일기장을 꺼냈어요. 종수가 일기를 읽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내 얘기야? 응, 엄마가 너를 젊은 남자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 엄마 기억 속에선 본인이 지금 17살이고 너는 그냥 멋있는 남자인 거야. 종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세상에 우리 엄마가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와이프는 알아? 모르긴 한데 눈치는 챈 것 같아. 지난주에 엄마가 내 팔 만질 때 표정이. 종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이게 치매 망상 증상 중 하나래. 엄마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혼동하시는 거야. 엄마한테 너는 젊은 시절에 만났던 어떤 남자, 아마 아빠일 수도 있고 그냥 좋아했던 남자일 수도 있대. 그래서 그냥 맞춰드리래. 논쟁하지 말고. 하지만 네가 너무 불편하면 자주 안 와도 돼.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럼 엄마는 그 남자가 안 온다고 더 상심하실 거잖아.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종수는 계속 주말마다 왔지만 어머니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종수가 오면 머리를 예쁘게 묶고 교복에 리본을 달고 기다리셨어요. 종수를 보면 수줍게 웃으시고 말도 더듬으시고 계속 곁눈질로 쳐다보셨죠. 한 번은 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가 종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가지 마요. 좀 더 있어요. 제발. 어머니 목소리가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종수는 그날 차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대요. 와이프와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영이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경기도 집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얼굴을 붉히고 수줍게 웃고 손을 만지는 모습을 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게 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꾸 그 모습을 보면 내 기분이 이상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나도 힘들어.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탓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나도 알아.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거. 또 자기 잘못도 아니라는 거 다 알아. 진영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근데 매번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자기 손 잡으면서 가지 마요 하실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해?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는 말도 지쳤어. 내가 자기 아내잖아. 근데 왜 나는 자꾸 제3자가 된 것 같지?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종수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했던 그날. 그날 진영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종수가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진영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미치겠어.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종수는 구두를 벗다가 손을 멈췄어요. 세상에, 우리 남편을 애인으로 착각하시는 거야. 남자로 보시는 거지 완전히. 종수는 현관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가면 시어머니가 내 남편한테 완전 소녀처럼 행동하시는 거야. 얼굴 빨개지시고 수줍게 웃으시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셔. 기가 차서.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더 심했어.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 넥타이 매만지시면서 멋있어요 하시는 거야. 내 바로 앞에서. 그러시더니 뺨에 손을 갖다 대시면서 피부가 참 좋네요. 나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종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나올 때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 소매를 잡으시면서 오빠 가지 마요 하시는 거야. 그 눈빛이 진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너무 역겨웠어. 그 단어에 종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진짜 완전 소름 끼친다니까. 우리 시누이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일기장에 쓰신대. 오늘 그 남자가 또 왔다.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꿈에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걸었다. 수진아, 그게 우리 남편 얘기야. 종수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치매라고 이해하라고? 어떻게 이해해 이걸? 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연애 상대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알아, 시어머니 잘못 아니라는 거. 근데 나는 이제 그 집에 못 가겠어. 진짜 역겨워. 종수는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역겹다. 소름 끼친다. 우리 엄마를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종수의 눈앞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시기 전에 도시락을 싸주시던 엄마. 트고 갈라진 손. 종수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대학 보낼게. 중학교 때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다 손을 다치셨을 때. 괜찮아. 우리 아들 학원비 벌어야지. 대학 입학식 날 평생 모아온 돈으로 새 정장을 사주시던 엄마.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네. 엄마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엄마를 아내가 역겹다고 했어요. 물론 이해는 됐어요. 아내 입장도 충분히 힘들다는 걸.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종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한참 후 종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다시 열고 닫았어요. 일부러 소리나게. 다녀왔어. 거실에서 진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벌써? 언제 온 거야? 방금. 종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 종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진영이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통화 종료 시간이 5분 전. 이 사람이 방금 왔다고 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들었을까? 방금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영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자신이 한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침실에서 종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엄마가 종수를 업고 웃고 있는 사진. 대학 졸업식 날. 그리고 결혼식 사진. 엄마와 진영이 함께 웃고 있던 그때.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었는데 종수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진영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평소에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아침 식사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진영이 커피를 따라주려다가 종수의 컵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주전자를 내려놓았어요. 나 출근할게.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제 언제 집에 온 거야? 정확히. 종수는 구두끈을 묶다가 손을 멈췄어요. 잠깐의 침묵. 그때 방금이라고 했잖아. 그래, 응.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서로가 느끼는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수가 문을 닫았어요. 진영이는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제의 일이 후회스럽고 현재 상황이 서러워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한편 희수는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종수야, 엄마 일 때문에 너희 부부가 힘들지? 누나가 미안해. 라고 썼다가 뭐라고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자신이 동생네한테 미안한 건 없지만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희수도 매일 엄마의 일기를 봐요. 동생을 남자로 생각하시는 엄마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매일 엄마 교복 다려드리고 일기 봐드리고 칭찬 스티커 붙여드리고 24시간 긴장하며 엄마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이래저래 늦어지기도 했지만 나중엔 엄마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니까. 근데 동생 부부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누나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아꼈어요. 종수의 눈빛이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작고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계속 아팠습니다. 주말이 되면 종수는 혼자 경기도로 내려갔어요. 진영은 더 이상 핑계조차 대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이번엔 같이 안 갈래? 목소리에 기대가 없었어요. 아니, 안 갈래. 어서 가 어머니 뵙고 와 나는 집에 있을게. 종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12층 베란다 창문에 작은 실루엣 진영이었어요. 커튼 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당신 없인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멀어져만 가네요. 종수는 라디오를 껐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은 엄마한테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엄마, 저 왔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교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어머 오빠, 오셨어요? 수줍게 웃으시며 머리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종수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왜 얼굴이 안 좋아요? 소녀 같은 목소리로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는 종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럼 안 돼요.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그 순간 종수는 손을 빼고 싶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겨워 소름 끼쳐. 하지만 손을 뺄 수 없었어요. 엄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차를 가져오셨어요. 오빠 여기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수줍게 웃으시며 종수 옆에 가까이 앉으셨어요. 어머니가 종수 팔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종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중의 죄책감.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아내한테도 미안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자신한테도. 누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이. 오빠 왜 울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종수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거짓말. 우는 거 다 보여요. 어머니가 종수 뺨에 손을 가져다 대셨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말해줘요. 종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철혜 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빼셨어요. 어머, 이런 말 갑자기. 하지만 행복하게 웃으셨어요. 희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종수야, 너 오늘 괜찮았어? 응, 그냥. 종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종수야, 나는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를 잘 돌보지 못해서. 누나 잘못 아니야. 치매는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희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일기장을 펴놓고 무언가 쓰고 계셨어요. 희수는 살며시 다가가 어머니 어깨 너머로 보았습니다. 오늘 오빠가 울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희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계신 거였어요. 그 다음 주 종수 부부가 다시 경기도로 왔어요. 이번에는 진영이도 함께였어요.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어. 근데 어머니가 제일 힘드신 거 아닐까? 진영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교복을 입고 계시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종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종수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너, 누구니? 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저예요, 종수. 종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우리 아들. 왔구나. 그 순간의 안도감.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어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오후 6시쯤이었어요. 가족들은 어머니가 깨실까봐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희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쾅! 방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오고 계셨어요. 교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하고 가방을 메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교복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고, 양갈래 머리는 한쪽만 묶여 있었고, 가방은 거꾸로 메고 계셨어요. 늦었어. 늦었어. 아, 큰일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엄마, 잠깐만. 희수가 일어나려는 순간 어머니는 벌써 현관을 향해 달리고 계셨어요. 학교 지각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혼나.
엄마, 지금 밤이야! 종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현관에 도착하셨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으셨어요. 한 발은 슬리퍼, 한 발은 맨발. 엄마, 기다리세요. 희수가 뛰어갔지만 어머니는 현관문을 확 열어젖히셨어요. 늦었어. 순자가 기다려. 빨리빨리. 어머니, 안 돼요. 진영이도 급히 일어났지만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불과 3초, 아니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집 밖으로 나가고 계셨어요. 엄마! 희수가 현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맨발로 골목을 달리고 계셨어요. 교복 치마를 한 손으로 붙잡고 가방은 어깨에서 흔들리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라? 종수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어요. 엄마, 위험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어요. 길 건너면 안 돼! 희수의 비명. 어머니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차가 어머니를 완전히 치지는 않았지만 피하려다 스치면서 어머니가 넘어지신 거였어요. 어머니, 종수가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도로 위에 쓰러져 계셨어요. 교복 치마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쓰러져 계시면서도 학교 늦었어, 가야 해.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괜찮으세요? 119 불러주세요! 희수가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무릎과 팔에 찰과상, 그리고 가벼운 타박상.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가족분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시간 지압력이 완전히 상실되셨고 충동 조절이 안 되세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희수와 종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누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누나 잘못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잘 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진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 시설이 나을 것 같아요. 희수는 울었어요. 엄마를 시설에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누나, 이건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를 지키는 거야.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희수야, 네, 엄마. 나 학교 갔었니? 네, 엄마. 매일 가셨어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희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희수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방에서 오래된 교복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쓰다듬으셨죠. 희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희수야, 나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순자랑 영희랑 손잡고 학교 갔는데 교실이 너무 환했어. 선생님이 철혜야, 잘 왔다 하셨어. 희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 꿈 이루신 거예요. 매일 학교 가셨잖아요. 그랬지? 어머니가 희수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는 소녀의 설렘도 노인의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희수야, 종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알아. 내가 가끔 이상해진다는 거. 종수한테 이상한 행동했다는 거. 희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엄마 잘못 없어요. 나도 알아.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된다는 거.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희수야. 어머니가 희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음 날, 남매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시는 게 어때요? 전학? 네, 거기는 선생님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24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래? 거기도 학교야? 네, 엄마. 요양원 입소일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전날, 경로당 어르신들이 특별한 준비를 하셨어요. 철회 학생, 오늘은 졸업식이야. 경로당은 졸업식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벽에는 박철의 학생 졸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 탁자 위에는 꽃다발과 졸업장. 어머니는 교복을 입고 경로당에 들어서셨어요. 우리 철의 짝지 축하해. 드디어 졸업이구만.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나오셔서 졸업장을 읽으셨어요. 졸업장, 박철의 본교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꼭 안으셨죠. 나 졸업했어? 그럼 우리 철애가 제일 모범 학생이었어.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70년을 기다린 순간,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고 축하를 받는 순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수와 종수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졸업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졸업장을 계속 들여다보셨어요. 이제 나도 졸업생이구나. 네, 엄마 드디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계셨어요. 엄마, 새 학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거기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세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밝고 깨끗한 건물. 직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철의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머니 방은 창가에 있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죠. 희수는 어머니 짐을 정리했어요. 옷장에 교복을 걸고, 책상 위에 졸업장을 놓고, 침대 옆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엄마, 여기 좋죠? 응, 좋구나.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돌아가는 시간. 어머니는 희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희수야, 자주 올 거지? 네. 엄마, 매주 올게요. 종수도? 네. 동생도 같이 올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차에 타려는데 어머니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희수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누나, 괜찮아. 엄마는 거기서 더 안전할 거야. 여러분, 박철의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가끔은 가족을 알아보시고 가끔은 못 알아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방 책상 위에는 졸업장이 놓여 있고 옷장에는 교복이 걸려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다면 언제든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세요. 또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